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조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봉합흉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야기의 시발점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봉합흉터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기 전에 기본이 되는 정말 복습하면 좋을 내용들도 소개를 해드려야죠. 정겨운 배트맨하고 슈퍼맨인 것 같습니다. 상처 치유 단계와 상처 치유 그 단계별 연고의 사용 시기에 대한 이 포스팅은 조회수가 10,000건 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댓글을 다셔서 질문하셨던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상처 치유에 염증기, 증식기, 성숙기 다 구분해놨고, 그 각 시기별로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를 이해를 하면 어떤 연고를 쓰는 게 좋을지에 대한 개괄적 내용들이 나오죠. 저희가 치료하고 있는 흉터 종류에 대해서 총정리한 포스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들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신 실밥, 봉합 실밥 제거 후에 레이저 치료 언제 하면 좋은가,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크게는 붉은색 치료를 하는 혈관 레이저,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거를 좋게 해주는 프랙셔널 레이저, 이 두 가지를 언제쯤 쓰면 좋은가, 흉터 관련된 이제 흉터 성형술 책 보면서 정리했던 내용인데, 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실 제거하고 한 2주째 정도의 혈관 레이저, 붉은 자국 치료하는 레이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서 흉터가 좀 더 안정화되면 프랙셔널 레이저를 할 수 있다, 네. 정도로 돼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 보면 좀 더 빨리 치료하는 게 좋다. 붉은 자국 치료하는 경우는 그 실 제거하자마자부터 해서 바로바로 치료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본 얘기 중에 좀 쇼킹했던 게, 프랙셔널 레이저를 봉합하기 전에 절개창에 프랙셔널 레이저를 먼저 쏘고 그 다음에 봉합을 했더니 또 좀 괜찮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융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부과적인 내용과 성형외과적 내용들이 융합이 돼서 잘 버무려지는, 나름의 일리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봉합 실밥을 제거한 후에 실밥을 뺀 다음에 딱 보면 살 예쁘게 꼬매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긋나 있거나 염증이 나서 틀어져 있거나 그런 경우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그냥 자연 치유, 자연 성숙기를 기다려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처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안 맞은 부분 다시 절개를 해서 재봉합을 하고 예. 염증 난 부분 다시 치료하고 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저희가 포스팅한 게 있었는데, 요 내용 보고선 오시죠. 예, 외국에서도 오시고. 베트남에서 오신 분은 치료 아주 잘 되신 것 같아요. 네네. 따로 쓰실 것 저희가 같고. 소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인중 부위에 베트남에서 꼬매고 일주일 안에 오셨는데 실 제거하고 나니까 단차가 생겨서, 인중 부위는 또 그렇게 생기면 비후성 반응으로 네, 잘 네. 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살짝 네. 흉터 치료를 다시 한 거죠. 예. 그래서 실 뺀 거 보니까 예.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마 어제 베트남으로 네.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저희랑 연락을 계속 주기로 하셨으니까, 이게 또 꿰매놨는데 네. 며칠 만에 그걸 뜯게 되면 벌어진 곳에 전부가 다 뜯어지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그쪽에서 꿰매신 선생님도 나름 마진을 잘 맞춰 놓으셨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것만 부분적으로 네. 나중에 이제 상처 봉합을 다 하고 또 봉합살을 제거하고 벌어진 부분만 다시 해서 다시 꿰매는 부위도 줄이고 이렇게 했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라왔던 질문 내용을 좀 보면, 일주일 전에 넘어져서 턱이 찢어져서 봉합을 예. 하루 전에 꼬맸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리카 겔이랑 콘트락투베스인데를 바르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바르면 될까요? 의사쌤은 내일부터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꼬매놓은 상태에다가 이제 바르라고 하셨나봐요. 네. 현재 좀 딱지가 있는데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남깁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조금 조심스러운 게, 꼬맨 선생님이 있고 주治선생님이 예. 계신데 제 3자 의사에게 문의를 한 거를 저희가 답변을 해드린다는 게 사실 되게 부담스러워요. 조심스럽고 네. 참 어렵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봉합한 상태에서 연고 바르는 거는 말씀 안 드리거든요. 그 선생님만의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 저희도 뭐 저희 의견이 다 정답이 아닌 것처럼, 네. 그래서 저희의 의견을 참고를 하되 직접 상처를 보고 치료를 해주시는 주치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꼬매고 실밥 빼고 하는 경우에는 보면 후관리에 대한 조언을 좀 잘 못 받는 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또 저희가 또 할 역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대학병원에 있었지만 환자분들에게 좀 이해를 제가 네. 좀 해주십사 하는 게, 암만 해도 대학병원 성형외과는 찢어서 꿰맨 상처보다는 조금 더 큰 상처라든가 재건을 주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다쳐서 네. 꿰맨 상처, 물론 그분들은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았지만 그런 상처에 대해서 세세하게 주의나 시간을 못 기울여 드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저는 이제 양쪽을 다 봤으니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의사가 해결하기 참 어려운, 개인 병원에서 그걸 하기에도 참 그렇고, 네. 후 관리를 갖다가 꼬매신 선생님한테 안 물어보고 저희한테 물어보셨던 게 이제 언제부터 연고를 바르면 되느냐. 저희는 스테리스트립 떼고부터 이제 주로 권해드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수염 때문에 스테리스트립 붙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네. 거거든요. 저는 이분의 관리의 핵심은 수염 관리인 것 같아요. 네. 면도를 잘하고 스테리스트립으로 봉합살을 이제 제거한 다음에 벌어지지 않도록 최소 2주, 그리고 더 오래 할수록 상처가 더 안 벌어지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염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는 주변으로 이제 날 면도기 쓰기가 좀 불편할 거기 때문에 네. 꼬맨 주변은 전기 면도기를 좀 사용을 하고, 네. 그 바깥 부분은 날 면도기를 사용을 해서 수염을 좀 깨끗하게 하고 스테리스트립을 잘 붙이는 게 1번일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고를 사용을 하는 거는 실을 제거하고 한 2주까지 스테리스트립을 한 다음에 스테리스트립을 더 하는 게 좋지만, 그 중간에 이제 연고를 좀 쓰고 싶다 그러면은 스테리스트립을 교체하기 전에 연고를 발라서 콘트락투베스와 같이 이제 붉은 자국에 좋은 그런 것들은 흡수가 다 잘 되거든요. 그래서 바르고 잘 흡수를 시킨 다음에 다시 스테리스트립을 붙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여기 얘기하고 하면서 이렇게 장력을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녹화한다고 말씀까지 다 드렸으니까 이 동영상 보시면 아직 실은 안 빼셨을 시기시거든요. 네. 실 빼고 나면 스테리스트립을 잘 붙이기 위해서 면도 잘 관리 잘 하시고 네. 수영 관리 잘 하고 이제 테이핑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분이면 레이저 치료까지도 고려를 네. 해볼 수가 있는데, 이분은 사실 남자분이고 나중에 또 수염을 기르실 거라고 하면 흉터는 거의 더 안 보일 거라서 굳이 뭐 레이저까지 가는 거를 권하고 싶진 않고, 만약에 여성분이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 여자분들이 여기 수염 나진 않으니까 스테리스트립 하는 거, 그 다음에 연고하는 거, 그리고 잘 때 실리콘 겔 시트를 꼭 붙여서 최소 3개월은 관리를 하시면 여자분들은 좀 더 효과가 좋을 것이고, 프랙셔널 레이저 같은 거 같이 사용하면 흉터가 좀 더 성숙기를 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례분은 남자분이라서 턱에 수염 난 부분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사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적으로 봉합 흉터를 관리하는 거는 다 비슷하죠. 원리 같은 건 다 비슷한데 각각의 개인 사정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흉터 관리법을 적용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그런 게 개인 병원에서 도움을 드려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인지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각각의 일상생활의 특징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씩 변화가 될 수 있고,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 이런 건 아니니까 어떻게건 성숙기를 갖다 잘 지내면서 벌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선천성 모방 카페에 보면은 어린 친구들 절개해서 점 제거하고 흉터 관리 어머니들이 열심히 해주는 거 보면 진짜 눈물겹잖아요. 네. 신경을 많이 써준 만큼 결과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개별적 요소에 맞춰서 맞춤형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탄력적 관리를 하자. 그리고 가급적 본인이 수술해주는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의 말을 잘 따르는 게 좋은데, 대학병원 가서 꼬매신 분들은 그런 조언을 받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런 동영상도 보시고 아니면 가까운 병원 지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조언을 받으시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귀찮은 일입니다. 귀찮은 일인데 증식기와 성숙기를 본인이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결과가 달라지는 거니까. 미용 주치가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밥을 뺐는데 좀 잘 안 맞아서 약간의 손이 더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 이제 라벨라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봉합 흉터 관리 여기서 물러가고,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